어떤가요? 조금 더 현실에서 얻은 데이터 같아 보이죠? 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그래프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가 음수면 W를 오른쪽으로 당겨줘야죠. 학습률이라고 하거든요. 봐봐요.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소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은 딥러닝 1강이고요. 구글 코랩에서 설명과 함께 코딩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파이썬 사전 지식이 부족해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적인 부분들도 조금씩은 터치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한 개의 레이어로만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직선 모델, 그런 직선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같이 코딩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타이핑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스킵하면서 편집할 예정이고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먼저 numpy라는 것을 임포트 해볼 건데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는 행렬 및 배열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별명으로 np라고 이렇게 짧은 이름으로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다음은 매트플롯을 불러와 볼 건데요. 이것은 주로 여러분들한테 시각화해서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을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예요. 그 다음으로는 판다스를 불러와 볼 건데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통해서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엑셀 같은 거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저 텍스트 파일로 다루는 것보다는 뭔가 엑셀을 불러와서 다루는 것이 여러 엑셀의 기능들을 더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좋은 여러 기능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y는 wx 플러스 b라는 이런 직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인데요. 물론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그냥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주로 딥러닝에서는 이 기울기나 이런 y절편이라는 용어보다는 웨이트, 가중치, 그리고 바이어스, 편향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기울기랑 y절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결국에 이런 직선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W와 B값을 찾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 공수해 놓은 것은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 거냐면은 y는 2x 플러스 1 정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든 직선을 가지고 이런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를 우리가 공수를 해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추가할 거고요. 한번 계속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걸 좀 랜덤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랜덤 시드부터 좀 설정을 해주고요. 시드를 꼭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실행할 때마다 같은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드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꼭 시드를 42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할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아웃풋이 나오더라 라는 어떤 데이터 셋이 100개, 200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 데이터들이 어떤 함수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를, 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인풋이니까 x라고 해보죠. 이 x를 이제 100개 정도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공수를 해왔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np random.rand 해가지고 100개를 뽑는데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서 뽑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정말 균등하게 랜덤으로 뽑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면 사실 이제 이 x는 쉽게 말해서 100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을 갖는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프린트해서 프린트 x 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100개의 랜덤한 값들이 뽑힌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0부터 1 미만 이 범위에서 뽑힌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석 처리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인풋에 대해서 결과값 데이터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 y는 말 그대로 2.0
곱하기 x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끝나겠죠. 사실 실제로 이 x에 대한 y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plt, 아까 우리가 이거를 plt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pl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정해줄 건데 사이즈를 5 곱하기 4인치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plt 스케럴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점들을 이렇게 흩뿌려 본다는 의미고요. 이 x에 대한 이 y라는 값을 그래프가 컬러는 뭐 블루 파란색 그래프로 뭐 알파 값 투명도거든요. 투명도가 0.7 정도 되게. 그 다음에 라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 라벨이에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보죠. 그 다음에 plt 타이틀 한번 정해볼까요? 이게 한글로 쓰면은 폰트 오류 같은 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것도 좀 웬만하면 영어로 써줄게요. 일단은 뭐 이니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정해보고요. plt x 라벨 x축 좌표에 라벨을 뭘로 할 거냐 x라고 한다 이런 의미고요. 뭐 y 라벨 y축은 뭐 y라고 부르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 plt.legend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설정한 범례들을 표시를 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show 해서 실제로 표시하겠다 라는 의미고 해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개를 뽑았는데 그 100개에 대한 y의 값을 이제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딱 정확하게 이렇게 y는 2x 플러스 1처럼 그려진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현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뭔가 측정 오차라던가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시킬 데이터를 딱 가져왔는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어요?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막 삐죽삐죽 하면서 물론 어느 정도 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경향성을 띌 수는 있겠죠. 어떤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라면은요. 그런데 그래도 측정 오차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삐죽삐죽 하면서 좀 이렇게 가는 데이터가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런 삐죽삐죽한 노이즈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랜덤하게 노이즈를 줘야겠죠. 랜덤은 랜덤인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서 뽑을 거거든요. 100개를 뽑을 건데 표준 편차는 1인 거에서 뽑는데 너무 크니까 숫자가 0.1 곱해서 줄여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요거는 그냥 진짜 그냥 랜덤으로 100개 숫자 뽑은 거거든요.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뽑는 거냐면은 잠깐만요. 그림판을 한번 들고 와보죠. 정규분포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0이고 이렇게 정규분포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치우치게 그렸나? 이런 식으로 생긴 정규분포에서 랜덤하게 뽑는다는 것은 0이 뽑힐 확률이 가장 평균적으로 높다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값들이 뽑힐 확률이 더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라는 것은 없을 확률이 가장 높아야죠. 그쵸? 노이즈가 없을 확률이 가장 높아야 되고 노이즈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을 확률은 점점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노이즈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포도에서 100개를 뽑아야지 노이즈가 좀 적당히 뭔가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 n자 균등 분포가 아니라 정규 분포에서 뽑는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노이즈를 더해줘 볼 거예요. 이렇게 노이즈, 그쵸? 더해줘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좀 이렇게 낀 상태로 데이터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방금 이렇게 컨트롤 엔터 쳐서 다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좀 어떤가요? 조금 더 현실에서 얻은 데이터 같아 보이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가 아니라 한번 표로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게 뭐 이렇게 시각화할 수도 있겠지만 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d.데이터 프레임 x축에는 x를 담고 y축에는 y를 담는다 이런 뜻이고요. 100개가 너무 많으니까 다 뽑기엔 좀 그렇고 헤드 제일 위에서 한 10개 정도만 뽑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엔터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0개가 보이죠. x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 끼어진 y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100개가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100개의 데이터를 공수를 해와서 얘네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어떤 직선으로 나타내야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 가능한지 그 w와 b 값을 찾겠다라는 게 이제 학습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답은 2x 플러스 1에 가깝게 나와야겠죠. 물론 노이즈가 추가돼서 정확히 2x 플러스 1이 안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딥러닝 1강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다음 코드 블록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코드 플러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칸으로 가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처음에 이 y는 wx 플러스 b라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 w와 b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엔 값을 모르니까 이 w라는 값을 그냥 완전 랜덤으로 가져올 거예요. b.랜덤 해가지고 그냥 전기분포 난수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진짜 완전 랜덤으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할까요? 그냥 완전 랜덤으로 가져왔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때려 맞춘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w와 b를 가져와서 예측을 할 거다. 그래서 y 예측 predict 초기 init 초기 예측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 y 값을 우리가 그냥 진짜 랜덤하게 때려 맞춘 이 w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b 이렇게. 이러면 정말 엉망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엉망으로 나오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이거 코드를 좀 활용을 해보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래프를 아까랑 같은 크기로 할 건데, x, y에 대한 거 이니셜 데이터 일단 주석 다 풀어주고요. 우리가 정말 기존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의 직선을 한번 플롯으로 추가해 볼 거예요. x와 y 값은 우리가 예측한 거, 뭐 예측이라 할 것도 없죠. 그냥 너무 랜덤으로 예측한 거니까. 그래도 한번 보죠. 예측 값은 한번 빨간색으로 그려보고요. 라벨은 첫 예측 init pred 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해서 한번 봐보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학습할 데이터였고, 정말 랜덤하게 이 데이터는 이 직선을 따른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측이죠. 말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랜덤으로 가져왔으니까 이런 직선이 그려진 거고요. 지금 데이터와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사하강법으로 이 w와 b 값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점점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차가 얼마나 나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차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이 직선과 실제 이 데이터들과의 오차를 의미하는데, 얘를 좀 그림판으로 불러와서 캡처해서 봐볼게요. 여기서 한번 봐보시면은 오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실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x가 지금 여기 0.0에서 0.2 사이에 뭐 대충 0.02 정도 넣었을 것 같죠. 0.02 이 정도 되는 데이터가 한 1.0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은 한 1. 대충 5라고 하죠. 1.5 정도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우리가 예측한 값 사이의 오차는 당연히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겠죠. 그쵸? 그래서 뭐 대충 1.5에서 1.0을 뺀 0.5가 오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오차가 양수인데, 이런 데는 또 오차가 음수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측한 값이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빼면은 음수가 되죠. 그쵸? 그래서 오차들이 뭐 양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해서 오차를 제곱한 값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보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코드 플러스 해가지고 일단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뭐 어떻게 조정해서 나갈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 제곱 오차는 MSE라고도 부르고요. 좀 올려서 볼까요? 아까 우리가 예측하기로 했던 거 처음에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오차라는 거 에러라고 해볼까요? 오차는 당연히 우리가 예측한 이 값과 뭐와의 차이예요. 실제 값 y, 그쵸?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차를 제곱할 거라 그랬죠. 오차의 스퀘어, 그러면 이제 에러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제곱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볼까요? 체크를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 치기 귀찮으니까 아까 데이터 프레임 썼던 거에서 복사를 해와 보죠. 여기 해서 붙여넣기, 이름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체크 이렇게 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x는 x, 또 실제값 y 리얼이라고 할까요? 실제값 y 리얼은 아까 이 y 값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y 예측값 y pred, 예측값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y pred init .flat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도 한번 가져와서 볼까요? 에러 값은 error.flatten, 그 다음에 에러 제곱도 다 확인을 해보죠. 같이 .flatten, 밑에 건 지워주고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 또 이것도 전체 다 하면 100개나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에 에러가 났는데 이거 제목을 안 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아까처럼 또 위에서 한 10개만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죠. 헤드 10개, 그쵸?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은 10개가 보이죠. 그럼 아까 이 x값에 대한 우리가 실제 값들은 위에서 만들었잖아요. 아까 여기 위에서 x에 대해서 0.3745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실제 학습시킬 노이즈 낀 데이터는 1.75가 나와야 된다. 그쵸? 3745에 1.75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빨간 선이 예측 값이잖아요. 예측한 값은 1.75가 아니라 1.45가 나와 버렸다. 그쵸? 그래서 그 두 개의 차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99 이렇게 나왔는데 0.299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제곱하니까 0.08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오차 값들을 좀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오차를 점점 줄여 나갈수록 우리가 가져온 이 데이터셋에 더 가까운 직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에러 스퀘어드, 이 값을 줄이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어떤 함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에러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시 복사해서 이거를 제곱한 거잖아요. 굳이 다시 써보자면,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이 y 프레드 이니시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걸 굳이 다시 가져와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y는 또 뭐예요? 이 y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y 우리가 어디서 계산했어요? 여기 이렇게 계산했죠. 그쵸? y는 2.0 곱하기 x 플러스 1.0 더하기 노이즈, 이걸 또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넣어줄 건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보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러 스퀘어드라는 함수는 어떻게 보면은 뭐에 대한 함수예요? 인풋은 x고 아웃풋은 에러 스퀘어드로 나오는 함수인데, 여기 있는 w와 b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랜덤하게 아무거나 이렇게 정했지만 이 w와 b를 우리가 더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얘를 좀 변수처럼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어떤 w와 b에 대한 함수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w와 b를 조정하면은 에러가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에러 스퀘어드다.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러 스퀘어드의 값이 좀 작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에러 스퀘어드의 값의 평균을 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러 스퀘어드라는 것은 이 인풋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을 100가지의 값들을 가질 수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값을 구할 거라는 얘기예요.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그냥 이거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되죠. 0.0896 29 더하기 1.975803 더하기 이거 더하기 쭉 100개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 해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민이니까 민으로 한번 변수를 잡아보고요. np.min 하면 이게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뭐를 평균을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쵸? 에러 스퀘어드의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평균값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에러 제곱으로, 그래서 이 평균값을 여기서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 이 평균값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 에러 스퀘어드를 fwb에 대한 어떤 함수처럼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것의 평균이니까 이것도 사실상 fwb의 평균값이거든요. 그쵸?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처럼 mi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합성함수 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합쳐서 그럼 어떤 gx다, gwb다 라는 새로운 함수처럼 보면은 어쨌든 이 min 자체도 w와 b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자, 이 함수란 말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얘를 결국엔 미분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자, 봅시다. 그림판을 가져와 보죠. 결국에 우리가 이 g, w, b 라는 것은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함수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b는 고정시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냥 일변수 함수처럼 이 w에 대한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이 x, y축을 그냥 이게 g축이고 여기가 w축인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w가 어떤 특정 값일 때 우리가 이 에러 스퀘어를 딱 평균 냈더니 이만큼씩 나오더라, 에러 제곱의 평균값들이 이만큼이 나오더라 라는 함수인 거예요. 그럼 w를 조금 이쪽으로 조정을 해봤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조금 더 큰 값으로 바꾸고 그 평균 제곱 오차를 딱 구해봤더니 오차가 좀 줄어들던데, 이런 거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하면은 딱 봐도 알겠지만 이 함수의 이 최소값, 최저점일 때의 이 w 값을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왜냐면 에러를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에러 값이 좀 많으니까 대충 한 지금 상태가 여기였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최저점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긴 너무 최고점이니까 대충 우리가 처음 시작을 다시 여기라고 해볼까요? 이 정도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을까, 이 W 값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지금 기울기가 음수값이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지금 위치보다, 그쵸, 오른쪽으로 가야 더 작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혹은 기울기가 양수이면 더 왼쪽으로 가야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은 기울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미분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 민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수학적으로 좀 써보면, 민이라고 하지 말고 MSE라고 해볼까요? 평균제곱 오차니까 MSE는 결국에 다 더하고 n빵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해야겠죠. 100개면 뭐 100분의 1 하는 거고, 곱하기 다 더하니까 우리가 시그마를 한번 써볼까요? 이 시그마 뭘 다 더했어요? 그쵸? 우리가 예측한 값 y 프레딕 init이라고 해볼까요? 예측 값을 실제 데이터와 뺀 것을 제곱한 거를 다 시그마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n분의 1 한 게 평균 제곱 오차다 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w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냥 미분이 아니라 사실 편미분을 해야 돼요. 편미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냥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아까 제가 여기서 b를 뭐 고정하고 이렇게 그렸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w와 b에 대한 함수면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원래는, 그쵸? 결국에는 변수가 두 개인 거면은 3차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W축, 여기는 B축, 여기는 G축 해가지고 뭔가 3차원 면이 이렇게 막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편미분이라는 것은 W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얘를 이렇게 딱 평행하게, 얘를 이 GW 평면에 평행하게 딱 잘라가지고 2차원 상에서 놓고 거기서 그냥 기울기를 구하겠다라는 게 편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B에 대해서 편미분 하겠다라는 것은 이 G, B 평면으로 딱 이 면을 잘라가지고 일단 2차원상으로 놓고 나온 그 모양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구하겠다라는 게 편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W에 대해서 편미분도 해볼 거고요, B에 대해서 편미분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미분할 때 dx, dy 이런 거 쓰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d, ms 그러면은 W라는 문자에 대해서 MSE를 미분하겠다 라는 의미고요.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해보시면은 n분의 2, 왜냐면 여기 제곱이 있었으니까 미분하면 이게 2가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쵸? 뭔 말인지 아시죠? 곱하기 여기 시그마, 이 안에 거 그대로 가져올까요? 일단은 여기서 제곱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얘는 제곱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속미분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속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x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미분에 대한 어떤 공식 같은 거는 따로 좀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x가 나오는 이유는 이 y 프리드와 이 y 자체들도 아까 위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얘가 이 x에 대한 함수라서 그래요. 그쵸? 얘가 결국은 이 x를 포함하고 있는 값들이잖아요. 이 y도 아까 x가 들어간 애라서 이 문자가 이렇게 속미분해서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b에 대해서도 한번 편미분을 해볼까요? 이 ms, 이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여기 는이 빠졌네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는 해가지고 이 n분의 2 해서 이 b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는 거는, 얘를 또 이제 이 b가 보이게 원래 다 이렇게 아까 제가 풀어헤쳤던 식이 있잖아요. 그 식으로 풀어헤쳐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은 그냥 이렇게 시그마 프레덱트 init -y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b에 대해서는 이 b 앞에 개수에는 뭐 x라는 문자가 붙어있지 않잖아요.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 x가 튀어나온 건데, 이 b는 뭐 상수 같은 게 뭐 아무것도 붙어있는 게 없으니까 뭐 속미분을 통해서 이 x가 안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좀 한번 풀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그런 걸 다 설명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미분을 했더니 그냥 그 기울기 값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dw는 2 곱하기 이렇게 쓸 거예요. 2 곱하기 n분의 1. n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평균 값이니까 이걸 통째로 b.lin 해서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냐,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죠. 이렇게.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db,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x를 빼주죠. 그래서 좀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dw와 db를 구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울기 값을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이 w와 b 값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조정해 줄까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조정해 줄 거예요? 아까 그래프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기울기가 음수면 w를 오른쪽으로 당겨줘야죠. 기울기가 뭐 양수면 w를 왼쪽으로 당겨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 w에다가 빼줘야죠. 이 기울기 값을 일단은. 그쵸? 기울기가 양수면 좀 헷갈리나요? 기울기가 양수면 w는 더 작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빼줘야 되죠. 기울기가 음수면 w는 커지는 쪽으로, 음수를 빼면 양수죠. 그쵸? 음수를 w에서 빼겠다는 것은 더하겠다는 의미니까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db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봐요, 너무 급격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게 함수가 이럴 수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돼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걸 만나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뭐 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접선을 이렇게 봤더니 이 정도라서 이 기울기 값이 꽤 크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얘를 확 당겼더니 여기까지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너무 많이 이동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막 얘를 넘어가서 값이 막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너무 값이 팍 튀면은 좀 여기로 도달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 튀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가중치를 둘 거예요. 뭐라고 둘 거냐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률을 우리가 위에다가 러닝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몇 정도로 할까요? 대충 한 0.01, 좀 적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거니까 기울기에다가 0.01,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조금만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 W와 B가 얼마나 그러면 오차가 줄어들었는지 또 봐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한 상태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얘를 한번 가져와 보죠. 가져와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y 프레드 이닛이라는 게 디파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타가 났네요. 프레드 이닛인데 뭐 패드 이닛으로 오타가 났죠. 오타 수정해 주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어떻게 됐어요? 조금 달라졌나요? 그렇게 뭐 많이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얘 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했던 짓을 또 편미분해서 구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몇백 번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반복하는 코드를 한번 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반복을 할까? 얘는 일단 학습률이었고요. 몇 번을 반복할까라는 것을 에포크라고 해가지고 반복 횟수 한 200번 정도 반복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반복을 할 거거든요. 포문 적어주고 epoch in range box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돌릴 거예요. 자, 이게 포문을 단순히 돌리는 거라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반복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y프레드 init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냥 y프레드라고 해서 이 반복문 돌면서 계속 예측값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요. 얘는 결국에는 똑같이 y프레드 init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설정을 해주고요. 실제 오차를 계산해 보죠. 로스라고 해볼까요? 평균 제곱 오차. 아까 복사해올 만한 게 어디 있나요? 뭐 np.min 에러 스퀘어 이걸 할 건데, 이제 에러 스퀘어드란 변수를 쓰면은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에러 스퀘어드는 에러 곱하기 2로, 근데 또 에러는 y프레드 init 마이너스 y로 대입해 주는데, 이 프레드 init 안 쓰고 우리가 y프레드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지금 괄호가 안 맞나요? 괄호가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스 값, 결국에는 이게 MSE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EWDB를 구해야겠죠. 로스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init 이거 다 빼주고요. 이렇게 해서 DW와 DB까지 구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계속 포문으로 반복문으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걸 반복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나고, 이걸 일단 좀 지워볼까요? 좀 지워보고,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서 그려야 되는데 200개를 다 그리면 너무 좀 렉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한 20번마다 한 번씩만 그려볼까요? 에포크 값이 20 모듈러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2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한 번씩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지우고 이 그래프 그리는 부분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이거 들여쓰기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init 말고 그냥 프레드 이렇게 값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어때요? 점점 여기까지 왔죠.
좀 변하는 게 보이죠? 200번 가진 건 좀 부족했나 보네요. 그쵸?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점점 우리가 가려는 데이터에 조금씩 좀 오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까지 왔어요. 그쵸? 몇 번 더 해볼까요? 올려서 몰라요. 한 500번 해볼까요? 500번 했다가 이거는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얘도 한 50번에 한 번씩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 보세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때요? 거의 가까워졌죠?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 데이터랑 거의 가까워지고 있죠. 어차피 뭐 이거 뭐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200번만 더 추가로 학습을 시켜보죠. 그럼 아까 이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200번 더 추가로 거의 많이 같아졌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보죠. 200번 한 번만 더. 컨트롤 엔터. 점점 보이죠? 한 번만 더 해보죠. 200번 학습 조금씩 다가가는 거 보였나요? 잘 안 보이나요? 500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조금씩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이죠? 500번만 더 해보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학습이 된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최종 학습한 우리의 W 값이 뭔지 한번 볼까요? EX 플러스 1이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한 값이 뭐가 된 거예요? 그쵸? Y는 1.8888 뭐 X 플러스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지는 직선 모델을 우리가 예측을 성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직선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최종 모델을 한번 봐볼까요? 그냥 이거 복사해 오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완성시킨 거니까 너무 많이 나왔네. 좀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놓고 파이널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학습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모델들 더 다뤄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수튜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봬요.